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중국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승훈 교수입니다. 앞으로 어른들을 위한 동양 고전의 낱말들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우리가 평소 사용하고 있는 낱말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말은 다른 말로 어휘, 개념, 단어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각각 의미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전문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각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가운데 동양 고전에서 기원한 낱말들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어휘, 낱말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양 고전 하면 떠오르는 뻔한 교훈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아마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동양 고전에 대한 두려움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편하게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 그 낱말의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갖게 되실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로 저와 함께 관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관찰, 즉 본다는 것, 시각은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인류가 처음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에는 청각과 후각 등을 모두 골고루 활용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과일꽃 향기를 따라 이동했고 풀숲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동물의 습격을 예감했지요. 그런데 정착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냄새와 소리보다는 보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는 문자를 만들고 자연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토대로 과학혁명을 이끌기도 했었지요. 인간의 문명은 이처럼 보는 것, 즉 관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주변 사람이나 이 세상을 제대로 잘 보고 있는 것일까요? 공자는 주변 사람을 섬세하게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먼저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행동의 동기를 헤아려 보고 한가할 때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숨길 것이 없지, 숨길 것이 없지. 논어에 나오는 표현이죠. 공자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일, 즉 관찰을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시란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고 관이란 현상 너머로 그 동기와 유래까지 살피는 것이며 찰은 편안하게 휴식하는 일상의 모습까지 빠짐없이 살피는 것을 말한다. 주자는 이 구절을 사람을 알아보는 법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과거의 경력이나 행동의 동기, 혼자만의 공간에서 편안히 쉬는 모습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자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내면까지 바라보는 것, 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논어에는 사람을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공자가 말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의 뜻을 관찰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는 그의 행동을 관찰한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아버지의 돌을 고치지 않는다면 효자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자식은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지를 관찰하여 그 사람됨을 판단합니다. 이때 관의 대상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의 의지까지 확장됩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우선하는 자식은 자기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외적인 행동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버지를 따르더라도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을 수도 있기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보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에 바쁜 현대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여유로운 전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자는 특히 관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자라는 글자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볼 관자에는 단순히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유심히 지켜본다는 뜻의 look과
무심결에 바라본다는 의미의 C가 다르듯이 한자에서도 보다와 관련된 동사들은 모두 각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 가운데 관자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투시한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보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 가운데 그 포가라는 범위가 가장 넓은 단어인 것이지요. 관자의 갑골문은 큰 눈을 가진 수리부엉이가 목표문을 응시하듯 뚫어지게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부엉이가 동그랗게 눈을 뜨고 사물이나 대상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모습에서 관찰한다는 의미와 사물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는 관점, 관념과 같은 단어들이 생겨났습니다. 관자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르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지혜로 경계를 비추어 보다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 아발로키타의 번역으로 관자가 채택되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들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어주는 보살의 특성을 보다는 의미의 관자로 표현한 것은 이 글자가 사물의 내면을 투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한밤중에도 사물을 응시하는 부엉이처럼 사람들을 제대로 관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포함하여 무언가를 잘 관찰한다는 것은 뇌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인간은 눈이 아니라 뇌로 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 모습 그대로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시계에는 시신경이 연결되지 않은 부위가 있어서 실제로 우리의 망막에 맺히는 것은 검은 점이 곳곳에 찍힌 이상한 풍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뇌가 수정하여 매끄러운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는 영상 중 일부는 잠재의식의 보정 작업을 통해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볼 때 뇌 가운데 시각 중추뿐 아니라 여러 부위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인간에게 본다는 것은 망막에 맺힌 영상을 뇌의 시각 중추가 처리하는 단순한 과정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더욱 집중해서 보기 위한 진화적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진화하면서 1차적 시각 중추가 아닌 이와 연결된 대뇌 부위를 더 발달시킨 결과입니다. 시각 중추 자체보다는 다른 부위와의 연결이 강화되어 수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무 위에서 살다가 들판으로 내려온 우리 조상들은 탁 트인 벌판에서 세상을 한꺼번에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말이나 늑대처럼 눈이 옆에 붙어 있지 않기에 필연적으로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한 번에 종합해서 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효율적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본다는 것은 망막에 맺힌 영상을 뇌의 시각 중추가 처리하는 단순한 과정에 그치지 않고 뇌의 다양한 부위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하고 기존에 있던 기억이 개입되기도 하는 다양한 인지활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보기의 메커니즘에 가장 가까운 글자는 아마도 공자가 강조했던 관자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보이는 것을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 사이의 행간을 관찰하는 것을 한가로운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잘 보이는 것, 관의 중요성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공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한 잘 보는 관이란 현상 너머로 그 동기와 유래까지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상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자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지식은 구전되었고 제자들은 스승과 가까이에서 친밀함을 쌓으며 학습했죠. 구술에 의존하던 시대에는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직접 입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각 중심의 문자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동일한 시공간에 있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구전을 통한 공감대도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는 시각 중심의 시대에 살게 되었지만 오히려 제대로 보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공자의 3가지 관찰의 방법을 다시 새겨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